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 자체가 내란죄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이제 본격 수사가 시작이 될 텐데 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었는지, 동선은 어땠는지 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간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움직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지난 3일 저녁 8시 22분쯤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한두 시간 뒤에 중요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대기하라,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2시간 전부터 이 대기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린 겁니다. 이어 밤 9시에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국정원 1차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이 내란죄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국정원 1차장은 대통령이 봤냐, 계엄 선포를 한 걸 봤냐 이 뜻이겠죠.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정리해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국정원 차장에게 지시를 내린 건데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도 있죠? 네, 윤 대통령의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에 국정원 1차장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네.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했다.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고, 통화를 꺼려하던 방첩사령관이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하자 말을 시작했다는 게 국정원 1차장의 설명입니다. 방첩사령관은 국회에 체포조가 나가 있다. 소재 파악이 안 되는데 검거 지원을 해달라.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이름을 불러줬다고 합니다. 이번에 싹 잡아들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로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이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한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이 자정쯤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물었다는 게 곽 사령관의 기억입니다. 자정을 넘은 직후에는 군은 국회 경내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시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때 상황이 어떠냐 이런 대통령의 질문에 복잡하다 이렇게 답하자 알겠다고 했다는 게, 대통령이 알겠다고 했다는 거죠. 알겠다고 했다는 게 수방사령관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서 직접 전화를 여기저기 돌리면서 직접 지휘도 하고 상황도 파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여럿 나온 거죠? 사실상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일 새벽 1시 무렵에는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요. 대통령은 용산 국방부 내에 있는 합참 지휘통제실을 잠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통령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대통령은 이 3시간이 지난 오전 4시 27분에 비상계엄 해제 관련 담화를 했습니다. 계엄 해제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6시간에 걸친 움직임 곳곳에 대통령의 내란죄 단서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